맥북이 도착하고 나서 개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는 어른이기에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기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기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걸로 뽕을 뽑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TPC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와 아주 친했었는데요. 처음 컴퓨터를 샀던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당시 중소기업의 조립 컴퓨터를 구매했었는데요. 사양은 펜티엄 60MHz 모델, 운영체제는 MS-DOS였습니다. MS-DOS의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보는 윈도우의 cmd 명령어를 본 것과 같은 건데요. 파인더나 파일 탐색기와 같은 프로그램은 M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마우스도 인식이 가능했었습니다. 이후 윈도우즈 3.1, 윈도우즈 95를 이용하게 되었고 윈도우즈 98, 윈도우즈 미,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비스타,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 윈도우즈 10까지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이용하게 되었죠. 작년 2020년부터 회사 일을 하게 되면서 맥을 처음 이용하게 됐었는데요. 뭐 맥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있다 보니 맥을 사용하기가 조금은 꺼려지기도 합니다. 윈도우즈 키보드 배열과 달라서 일할 때 맥을 사용하면 컨트롤과 Alt를 이용하는 단축키가 달라져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맥에는 Alt키가 없고 옵션키, 커맨드키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축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이 끝나서 집에 도착해서 윈도우즈 PC를 쓰면 다시 또 단축키 이용이 헷갈립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더군요. 윈도우즈를 쓰고 있다, 맥을 쓰고 있다, 이 정도의 인식만 하면 키보드 배열은 그때마다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만 쓰면 되겠지 싶었는데 맥을 알고 나서부터 맥에 대한 사용기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죠. 왜 그렇게 비싸면서도 게임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맥을 구매하는 걸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그 비싼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M1 맥북 에어를 애플에선 너무나 성능이 좋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그렇게 거르라고 유저들이 말했었지만 테스트해봤던 수많은 유저들이 이번 거는 다르다고, 정말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맥에 대한 가성비를 언급할 정도라고 하니까 맞죠. 만약에 맥북을 산다면 이걸로 뭘 할까 싶기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왕 살 거면 네키토시는 가장 가격이 비싼 걸 사라고 펌프질하는 수많은 디지털 노마드 유튜버들, 그들은 그래도 그걸로 돈을 번다고 치지만 나는 정말로 이 맥북을 구매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되고 실제로 이 맥북을 구매를 하는 것도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맥북을 구매하기 전에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생기게 되죠. 작년부터 일터에서 맥을 이용했었지만 맥 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했었기에 일에 대한 효율에 적합한 건지는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죠. 사실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맥을 더 공부해야 하는 건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회사 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겸사겸사 올해 M1 맥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떤 걸 구매해야 할까? 맥을 구매한다면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데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가장 좋은 맥을 구매하라는 디지털 노마드 유튜버들의 속삭임. 사실 처음 구매하는 맥키토시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수많은 고려 끝에 결정한 건 M1 깡통 모델이 아닌 M1 맥북 에어 8코어 GPU, 8GB 메모리, 512GB SSD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5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굴레에 있다 처음으로 구매한 맥키토시였습니다. M1 깡통 모델의 7코어 GPU가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왕 구매하는 거 8코어로 가자 싶었습니다. 사실 찝찝해서 그랬죠. 한번 구매하고 정말 오래 사용할 거라면 16GB 메모리에 512GB SSD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성비와 멀어지는 조건이 돼버리죠.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서 램을 고려하는 질문에 다다익 램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유튜버들이 M1 맥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8GB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죠. 메모리와 하드 용량 중 하나를 올리려고 한다면 하드 용량을 올리라는 이야기가 다수였습니다. 물론 메모리를 선택하라고 하는 유튜버들도 있었지만 M1 칩의 일체형 구조가 메모리 성능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8GB 메모리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맥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아는 것이죠. 이번에 맥북을 구매하게 되면 이걸로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M1 맥이 너무나 성능이 좋기 때문에 포스팅만 하기에는 성능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결국 하드 용량을 512GB로 늘린 건 이러한 M1 맥북의 성능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즉 영상 편집 용도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기에 맥OS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이 맥북의 주 용도는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 편집에 중점을 두려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나온 M1 모델이기도 하고 처음 구매하는 맥이기도 하기에 두 번째 구매하는 맥은 첫 맥으로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후 상황에 맞춰 괜찮은 사양으로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모두 생각한다면 첫 모델은 디자인이 매력적인 맥북 프로로 가는 게 아닌 맥북 에어를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맥북 프로의 디자인이 정말 좋았지만 가성비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터치바의 기능성에 대해 굳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다 보니까 제 생애 최초 맥킨토시는 M1 맥북 에어가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출시된 M1 맥북 에어,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구매하게 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M1 칩이 탑재되어 출시될 제품 중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아이맥 24인치가 존재하기에 그래도 충분히 시기상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M1X 또는 M2 칩을 탑재한 맥킨토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출시될 라인업들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차기작 맥북은 당분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맥북이 도착하고 나서 개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는 어른이기에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기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기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걸로 뽕을 뽑아야 합니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M1 칩이 모바일 프로세서 칩을 PC화시켜 CPU, 메모리, GPU, 뉴럴 엔진의 일체화로 인코딩이 정말 빨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전엔 풀 HD 영상만 편집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M1 맥북 에어를 만나게 되면서 4K 영상은 부담없이 편집하고 인코딩까지 쉽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돈을 더 주고라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지 이전 노트북의 영상을 편집했던 환경과는 전혀 달라지면서 결국 이 노트북은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겠다 싶었습니다.